연락 많이 드렸는데 좀 주세요. 전화 자주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 도리도리 너무 많이 흔들다 보니까 이게 남아요. 내용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글쎄, 푸른색이었나? 아침에 뭐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옵니다. 밀당은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 형태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 세력이라는 틀림없고 네, 그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원 정치 비판에 보란듯이 어제 하루 활발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회에 이제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소통관을 방문해서 언론사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어제 화면이긴 합니다만 잠깐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전화 좀 연락 많이 드렸는데 전화 자주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정치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언론에서 많이 채워주시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 총장이 이제 많은 가르침을 부탁한다. 저의 피는 충남이다. 윤석열 총장의 부친 고향이 충남 공주인가 그렇죠? 예. 저의 피는 충남이다.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은 정치권, 언론, 스킨십 이렇게 저희가 달아봤습니다. 이도하 의원께서도 윤석열 총장의 출마 선언식을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이야기했고 저의 피는 충남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저희가 이제 자꾸 잊어먹는데 대권 출마 선언을 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치 참여 선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 선언이니까 정치인으로서 처음 시작하니까 가르침을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거물이죠. 빅샷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빅샷. 저 정도 거물이 되면 이렇게 정치계 입문을 하면 저렇게 소통관을 쭉 돌죠. 돌면서 저게 개별 저 이동 의원은 더 잘하실 텐데 예. 신문사나 언론사 별로 다 부스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죠. 칸막이를 해서 예. 거기를 지금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제 정말 개별 접촉을 하면서 예. 이제 아마 마크맨도 생기고 이럴 텐데 예, 미리 예. 인사를 이렇게 다 하는 과정이어서 이 부분은 통과 의례처럼 원래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 보면 또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네, 해서 네. 실제로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스킨십이 중요하죠. 언론하고 특히. 왜냐하면 언론하고 할 때 검사들의 스킨십은 일정 특정 언론하고 이렇게 좀 깊게 하는 스타일이지 모든 언론하고 폭넓게 다 열어두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네네. 정치인으로서 언론과의 스킨십도 전환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피는 충남이다 이런 충남. 얘기를 하는 거는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영남하고 충청이 연합을 하면 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는 승리 가능성이 아하. 높아진다 이런 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정치 공학적인 거를 저희는 생각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아마 정말 본인이 500년 동안 그 명제 윤증 선생 그 후손들은 저기서 500년 동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청도 용고도 강조하면서 이 정치인으로서 이제 선을 보이는 거죠. 예. 어제 하루 바쁘게 보낸 윤석열 검찰총장은 방송사 인터뷰에도 나섰습니다. 윤 총장이 방송국 딱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졌는데 관심은 단연 엑스파일 논란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저희 처가와 그런 악연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진영하고 손을 잡고 이쪽 저쪽 진영으로 제가 한 8, 9년을 계속 사이버상으로 공격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떤 정치 진영에 악용이 돼가지고 그걸로 또 제가 정치적인 공격도 받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예, 어제 KBS 인터뷰 장면이고 SBS에도 출연을 해서 또 인터뷰를 가졌어요. 윤 전 총장이. 거기에서 제가 수사 의뢰를 엑스파일에 대해서 의뢰한다고 한다고 뭐 수사하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 받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필요하면 또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장모 의혹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수사했는데 뭐가 있었다면 벌써 나를 그 징계하는 과정에서 나를 내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도훈 의원은 어떠세요? 어제 그 윤석열 총장 2개 언론사 인터뷰를 했는데 좀 강경한 의지가 느껴지시던가요? 좀 일단 뭐 지금 우리 이 앵커가 얘기한 X파일만 네. 먼저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파일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생각은 출처불명의 괴문서고 정치 공작이고 불법 사찰이다 이런 기본 인식을 갖고 있죠. 네. 그렇지만 그 지금까지 대응을 하지 않은 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X파일이라는 뭐 문서건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걸 뭐 누가 만들어놨느냐 이런 게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직 대응을 하지 않은 거고 그러나 그 파일에 있다는 내용 어떤 내용을 누군가 거론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이제 어제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언론에 부인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거는 명예훼손의 혐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조치로 가는 어떤 그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다만 제가 수사를 한다고 수사하겠는가 이 말에는 네.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어떤 겁니까? 모든 검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 그 중에서도 이제 이른바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수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부처가 이른바 친정권 검사들이 장악했다고 하니까 네. 만일 뭐 엑스파일이든 다른 문제를 관련해서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수사를 한다면은 과연 그게 아주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미리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인터뷰 전반을 보면은 미리 소통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왕이 시작한 거는 확실하게 소통을 하겠다 해서 네. 어제 그 방송사 2개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무리 없이 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변신은 했지만 이제 그 신분은 바뀌었어도 네. 해오던 스타일은 아직은 유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두하 의원이 그 기자실 방문한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네. 이벤트라고 그랬는데 사회부 기자하고 정치부 기자가 많이 다른 건 우리 이앵커도 잘 아실 텐데 사회부 기자가 아니라 정치부 기자 그리고 검사 그 커뮤니티가 아니라 이 정치 여의도 세상은 어떻게 다른지 빨리 적응하는 게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관욱 교수. 윤 전 총장의 제가 수사 의뢰하면 수사하겠는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사실은 수사를 윤 전 총장이 의뢰를 했는데 만약에 중앙지검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지지율 폭등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에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반드시 맡기셔야 되고 저는 이제 더 불편한 건 뭐냐면 직전 검찰총장이 그 검찰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지검은 뭐 검찰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해서 검찰이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을 기소하고 있어요. 백운규 전 이 산자부 장관을 기소했고 예. 오늘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제 예. 사표 냈으니까 네. 기소했습니다. 검찰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찰이 직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불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또 뭐 요번에 인사 났을 때 특정 검사들에게만 전화를 해서 사실상 자리를 지켜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권력의 사유화예요. 본인은 이미 검찰총장이 아니거든요.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직도 검찰총장이라는 생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욱 교수는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지금의 검찰을 믿지 못하는 윤 전 총장의 행보가 매우 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런 지적이신데 우리 장평론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제 일성 언론
언론사 2개 인터뷰를 했는데 좀 어떠세요? 일단 원칙적으로 최근에 검찰 인사가 또 대대적으로 네.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가 600명 넘는 인사를 했는데 이 인사 면면을 보면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부 대상으로 수사했던 검사들은 예외 없이 지방 한직으로 좌천이 되었고 그리고 추미애 사단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다 승진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 그러니까 윤 전 총장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나치게 편향적인 검찰 인사가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 때부터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다 한들 제대로 수사를 하겠는가라는 그런 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호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대전지검의 이제 뭐 수원지검이나 대전지검의 여러 수사팀의 검사들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부장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이를테면 전 백윤규 장관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도 기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총장이 거부하고 수사심의를 개최하겠다는 별도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책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많은데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이 과연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냐 아니면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이 있어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야권 인사를 통해서 이 논란이 먼저 불거졌는데 이 문서를 폭로한 당사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봤을 때는 국가기관이나 또는 이 정부 여당에서 만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 괴문서나 흑색 선전에 의해서 우리 정치판이 요동치는 아주 나쁜 문화, 대선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조기에 털고 가버리는 것.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흑색 선전에는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는 국민의 어떤 여론과 심판을 보여주는 것, 전체 대선 경선의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부인도 나섰어요. 김건희 씨죠, 부인이. 예.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다 가짜로 판명 날 거예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측은 법적 정치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도하 변호사 보시기에는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뭐 하여튼 이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설랑설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한 그 언론사가 아니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뉴스버스, 인터넷 매체라고 해야겠죠. 인터넷 매체죠. 네, 예, 예. 인터넷 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취재한 기자분이 있어요. 네. 여자 기자분인데 그 여성 기자분도 그 전에 좀 무리가 있어서 뭐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아마 취재를 할 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 취재하는 기자가 아주 집요하게 이제 그건 기자로서 원래 그죠 본질에 충실한 거죠. 사실 자신의 직역에 충실하게 질문을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기획했거나 선제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어차피 이게 사실은 물 밑에 있던 얘기니까 네네. 어떤 일을 계기로든 검증 단계에서 물 위로 올려올 수는 있었거든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사실이 아니라고 또 명백하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든가 근거 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 네. 이제는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한 우려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다른 사건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다 무혐의 났다가 다시 이제 고발돼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1년 몇 개월 동안 계속 끌고 있을 뿐더러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당하니까 그 관계사에다가 그냥 좀 임의로 제출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수사다. 그리고 수사를 왜 이렇게 질질 끄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반대로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그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4차장도 뭐 김태훈 검찰과장이 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인사 다 담당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를 앞서서 했던 실무를 담당했던 그 김태훈 차장검사가 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수사가 빨리 이루어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장평론가가 뭐 짧게 또 네. 예. 저는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이나 흑색 선전이 일반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네. 추미애 전 장관이나 뭐 이번에는 또 이탄희 의원의 부인 같은 경우도 언급을 했던데 예. 우리 사회에서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같은 경우, 배우자 같은 경우는
마크 로스코 전시라고 해서요.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았던 그런 대규모 전시, 네. 또 예술대상 3관왕 수상한 이런 전시 등을 주최했던 굉장히 실력 있는 미술 문화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가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배우자를 자꾸 그 유명인의 배우자로만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낙후된 인식이고 네. 하나의 독립적인 전문 영역을 가진 사회인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이미 본인의 어떤 사회 활동에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흑색 선전을 정치인들이나 대선 출마했다는 추 장관 같은 분들까지도 부안해동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수준을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에 이제 SNS 계정을 만들고 이제 SNS 소셜 미디어 활동에 나섰는데 애처가라는 해시태그가 삭제가 됐다고 해요. 원래는 애처가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없죠? 예, 애처가가 빠졌다고 합니다. 실무진의 근데 단순 착오였다. 다시 애처가의 해시태그가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굉장히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질문을 받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고 이미 작년에 그런 무리한 일들을 거듭하다가 중간에 법무장관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지금 들으신 대로 평가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 보란듯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에도 정치 발언을 했었죠. 때때로. 그런 걸 보면서 그분 자체가 정직하지 않다, 모순이다. 그래서 그분이 저의 꾸짖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예,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추미애 전 장관 서로를 향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도훈 의원, 이 추윤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두 분이 한 번은 이제 법무장관 검찰총장일 때 조금 그 갈등을 빚었고, 예. 지금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첫 번째 싸움에서도 그 윤 전 총장이 승리했고 두 번째 싸움에서도 굉장히 그 유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 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당시에는 첫째 직무정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징계위원회 둘 다 추 장관 입장에서 실패해가지고 법원에서 윤 전 총장 그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거센 그 여론에 밀려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정치적으로는 두 분이 각자 이제 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는 메시지도 꽝 잡는 게 매다. 나만 윤석열 전 총장이 없다면은 추미애 장관이 낼 수 있는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야권에서 지지율 1위고 여야를 통틀어도 이재명 지사와 그 1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네.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리한 게임이고 앞서 이 앵커가 잠깐 소개만 하고 넘어갔는데 네. 요것도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어떤 같아가지고 거죠?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예. 애처가라는 게 그 애처가 SNS에서 해시태그. 빠졌다는 그 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SNS를 만들어 놓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새로운 게시물들을 갑자기 많이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빠졌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오늘 그 배우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게 나오니까 아니 그게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내부에서 조금 그 토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대변인실에서 지금 이제 그 SNS를 관리를 했는데 다른 일도 많고 하니까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하지 않고 그 SNS 업무를 다른 조직으로 아예 이관을 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했으니까 네. 어제 오늘 이렇게 논란된 것보다는 이제 SNS가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심은 국민의힘의 입당을 언제쯤 할 겁니까? 이 부분은 계속 뉴스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인터뷰에서도 당연히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 세력이면 틀림없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합당한 방법도 다 찾아볼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실망 시켜드리지 고려하시겠다. 않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내가 마음을 굳혔으면서 지금 카드만 딱 쥐고 일부만 보여주는 식으로 거래, 밀당 이런 거 하려 한다고 잘못 받아들이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요 윤석열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혜찬 평론가께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지금 방송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말씀하셨죠.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글쎄요, 본인이 어제 다 밝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국민을 만나서 민심을 경청하겠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또 상징적인 분들을 만나면서 이 입당이나 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 단순한 요식행위는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금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결정을 마음속에서 다 내려놓은 상태라면 민심 투어를 통해서 이게 어떤 표현으로 이 행보가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현장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나 아니면 정치 원로나 상징적인 분들 만나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이죠. 이미 결론 정해놓고 뭔가 과정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니까요. 그분들을 결코 들러리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방문하는 곳에서 만나는 분들 제 예상하기로 잠깐 만나고 진행하는 경우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일정을 조금 줄이더라도 한 사람을 만나거나 한 분을 만날 때 2-3시간 이상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보를 그렇게 해왔듯이.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호남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듣고 영남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듣고 또 충청권, 강원권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떻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맞는지 그때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다 정해놓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과정이다, 명분 쌓기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은 없는데 이제 말씀들을 또 하시겠다고 계속 손을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굉장히 잘 알고 검사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전직 검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이 너무 넘친다는 거다.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내가 보수도 잡고 중도도 잡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탈한 진보도 한번 잡아보겠다. 영남도 잡고 충청은 내 고향이니까 당연히 잡고 호남까지 한번 잡아보겠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사람, 노무현 정권 사람, 이명박 정권 사람, 박근혜 정권 사람까지 한번 내가 다 아울러 보겠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늘 꿈이 커야 되고 항상 이성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머리는 구름 위에 있어도 땅을 항상 발을 딛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지만 아마 시도를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구나를 느끼는 데까지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처음 하니까 꿈을 크게 갖고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를 하겠습니다만 정치에서는 이성과 명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선거에서는 현실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빨리 깨닫는 게 지금 윤 전 총장한테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판단의 시기와 방향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저로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관욱 교수 말씀. 윤석열 전 총장이 연대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입당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입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부동층,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층, 그리고 호남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당을 조기할 경우 이것이 빨려 나갈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정당 정치가 무력화가 되거든요. 국민의힘당은 경선 일정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때문에 그것을 미룬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특정인을 위해서 경선 일정을 바꾸면 그게 사당인지 공당이냐 이런 얘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당 정치를 생각한다면 어차피 갈 거면 빨리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